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숙취 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으로 보다시피 이제 구급대원들이 긴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교통사고를 당한 학생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려고 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지난 10일 교통사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네. 일단 그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등굣길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다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데 네, 예. 그러니까 김민식 군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면 민식이법, 예. 윤창호 씨 사건으로 법이 되면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강화하는 거고, 예. 지금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스쿨존에 횡단보도 있는 스쿨존에서 과속했을 경우거든요. 아, 지금 예, 보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건 민식이법에 관한 거죠. 네. 어린이 보호 쪽에 스쿨존입니다. 예. 스쿨존에 이제 과속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형량을 높이는 거고, 예. 이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관한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 아동이긴 하지만, 예. 이 스쿨존에 안여했던 거예요. 아. 스쿨존에서 위치를 예,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민식이법에 적용된 게 아니고, 그런데 예. 숙취운전이라는 건 뭐죠? 어젯밤에 마신 술을 아침에 일어나서 깼는 줄 알고 나가봤더니 실제로는 아직 술이 덜 깨서 음주 기준 이상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거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네. 보니까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니까 0.031%. 이걸로 따지면은 저걸로 이제 기준에 조금 애매하게 못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허 정지 경중이 0.03이에요. 네. 갓 넘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 술을 마시고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제 밤에 마시고 집에 갈 때보다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본인은 아마 술이 다 깼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네. 그래도 아마 0.031이 나와서 기준점은 넘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만 보면 어제 마신 술이는 아침에 본인이 이제 되게 이제 밤에 술을 먹고 집에 갈 때는 내가 술이 취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가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술이 깼을 거라 생각하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숫자도 0.03에서 0.01 넘은 거고 네. 그러니 음주운전의 정도는 조금 낮아서 법원에서 그 부분만 보면 조금 선처해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이 정도로 나오면 조금 선처해줄 여지는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건 전혀 선처 여지가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예. 사실 이게 윤창호법이 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나온 건데 그때도 이게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주목을 한 게 이 숙취운전 부분이었잖아요. 네, 네,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네. 술 먹고 다음 날도 운전하면 안 된다. 근데 네, 이게 네. 바로 이걸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 예.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인식했냐 못했냐는 조금은 이제 다를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집에 뭐 알코올 측정기를 다 대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 예,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린이를 더군다나 상해를 입혔다 또는 사망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예. 없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저녁에 이제 업무를 끝내고 회식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다음날 출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있을 텐데요. 또 법률적으로 측정해서 처벌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세심한 어떤 그런 것들도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부분에서 민식이법과의 차이점도 짚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안산 단원구에 있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야기인데요. 좀 어떤 이야기인지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스쿨존에서 그 사고가 난 사건인데 네. 또 불구하고 그 스쿨존에 이 정지 화면이 없는 거죠. 스쿨존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그렇죠. 이 모습이거든요. 태권도복을 입은 학생이 아주 키가 이렇게 작고 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던 사건이 모양입니다. 예, 예. 뛰어들어가지고 그리고 측정을 해보니까 20km 안에서 아. 됐던 이게 30km거든요. 우리가 스쿨존에서 30km, 속도제한이, 속도는 예. 30km인데 20km밖에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애가 태어나와서 어쩜 방어 운전이 안 된 상태에서 다친 사건인데 예. 이걸 가지고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과 같은 상황이면 어쨌든 지금 민식이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돌아가신 부모님은 마음 아픈 사건인데 김민식 아니, 애가 아니, 이 얘기 아닌 게 이 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김민식 씨 그 사고가 이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조금 다쳤고 김민식 군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했지만 네. 왜냐하면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아래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추돌 사고가 있었던 게 지금 이 안산 스쿨존 사건하고 김민식 군이 그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예. 물론 이제 죄명은 완전히 다르죠. 치사와 치상이니까 완전히 다른데 사고가 나는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김민식 군 관련 사건, 물론 뭐 그 예전 사건이니까 민식이법으로 개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인가요? 아마 법정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의 움직임이 학교 근처에서 아동이 다친 사망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다친 교통사고도 굉장히 좀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민식이법 어쨌든 시행되고 있으니까 뭐 민식이법의 형량에 대해서는 이게 과하다 아니다라고 찬반 양욕은 있는데 어쨌든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거기에 기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존에 있었던 사건에 보다는 조금 더 벌금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다친 거니까 실형은 나오진 않겠지만 벌금 액수 같은 것이 조금 많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죠. 네, 물론 스쿨존이든 아니든 어린이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져야겠지만 이 민식이법 시행을 두고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요,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경우도 있고 운전자가 조금만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500만 원 이상이라는 거 그것이 좀 과하다는 거고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 운전자가 10% 잘못하고 그리고 어린이가 90%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망사고라면 무조건 되고 3년 이상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있어야 내 잘못보다 어린이 잘못이 더 크고 그리고 또 원만히 형사합의됐고 벌금형을 선택해서 네, 서산 숙취 음주 운전 사고와 또 뭐 민식이법 시행 논란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박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